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진단받고 나면 약만 꾸준히 챙겨 먹으면 혈당은 안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환자분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약물은 분명히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혈당은 생활 전반의 습관, 즉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활동량, 심리적 안정 상태까지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약을 의지하는 것은 잠시 동안 수치를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건강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혈당은 작은 계기로도 쉽게 요동치며 장기적으로 합병증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당뇨 환자 중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한 그룹은 단순히 약물만 복용한 그룹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약 30% 낮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혈당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혈관, 장기, 나아가 삶의 질 전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약은 관리의 한 부분일 뿐 진짜 열쇠는 일상 속 습관에 있다라는 점을요.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약이라는 것이 주는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안정감 때문일 겁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일정 시간 후 수치가 떨어지니 자연스럽게 약에만 의존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혈당이 내려갔다고 해서 문제의 근본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불이 난 집에 잠시 물을 끼얹어 불꽃은 껐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생활 습관 속 불씨가 그대로 있는 한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 오해가 더욱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회복력은 떨어지고 작은 변동에도 건강은 크게 흔들립니다.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혈관 건강이 크게 손상되거나 망막 신장 심장과 같은 장기에 치명적인 합병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에서도 65세 이상 당뇨 환자의 약 50%가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는 약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실입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과 상담할 때 단순히 약 복용법을 알려드리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식사의 속도, 하루 걸음수, 수분 섭취량, 심지어 스트레스 관리까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지도합니다. 그 이유는 혈당 관리라는 것이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생활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방치한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쓰더라도 결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꾸면 약의 효과는 배가 되고 혈당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에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물은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생활 습관의 개선 없이는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관리의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혈당 변동의 가장 큰 요인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식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에만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먹느냐 역시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빨리 먹는 습관은 소화기관이 음식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음식을 급하게 삼키면 혈당은 단시간에 급격히 상승하고 인슐린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 불안정한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식사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정상 속도로 식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 발병 위험이 약 1.5배 높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치아나 소화력 문제로 이미 소화 부담이 큰 상황에서 식사 속도까지 빠르면 혈당 관리에 더 큰 악영향을 줍니다. 또한 정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 변동의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흰 쌀밥, 흰 빵,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간식 등은 섭취 직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이때 몸은 갑작스러운 상승을 막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결국 혈당 조절 능력이 점차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통곡물이나 채소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입니다. 대한영양사협회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당뇨 환자에게 하루 2우스오크보그 이상의 식이섬유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식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초대사량은 감소하고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소화와 대사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이때 과식은 곧 혈당의 불안정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 끼 식사에서 적정 칼로리를 초과해 섭취하면 식후 2시간 혈당이 기준치를 넘어설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가 아주 부르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습관이 혈당 관리에서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식사 속도를 늦추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며 과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분은 흰 쌀밥 위주의 식단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식사 시간을 15분에서 25분으로 늘린 것만으로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5단위 EDL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별도의 약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식습관 조절이 혈당 변동의 핵심이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현대 의학 연구들은 식사의 질뿐만 아니라 시간대 역시 혈당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먹는 음식은 신체의 생체 리듬과 어긋나면서 인슐린 분비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저녁 9시 이후 섭취한 고탄수화물 음식은 아침 공복 혈당을 상승시키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가 모두 혈당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혈당은 단순히 음식의 종류만이 아니라 우리의 식습관 전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물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는 장기적으로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거나 높이는 갈림길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식사를 시작할 때 단 한 숟가락이라도 천천히 씹고
정제된 음식 대신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택하며 과식을 멀리하는 것이야말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당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식습관 때문만은 아닙니다. 노화 그 자체가 혈당 조절 능력과 합병증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인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고 동시에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민감도도 낮아집니다.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혈당이 더 쉽게 오르고 내려가는 속도는 훨씬 더뎌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약 40%가 인슐린 분비 능력 저하로 인해 추가적인 약물 조절이 필요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혈관 손상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하게 오르내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관 내벽은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은 점점 약해지고 염증 반응이 생겨 동맥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한의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70세 이상 당뇨 환자의 60% 이상이 크고 작은 혈관 합병증을 이미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거나 신장 기능 저하로 투석이 필요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게는 이러한 합병증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삶의 자립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 속에 인겨 당분이 남아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AGE,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라는 유해 물질을 형성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의 탄성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동일 연령대의 비당뇨인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2-3배 높다고 합니다. 고령의 환자일수록 이 위험은 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또한 신경계 합병증도 자주 나타납니다. 혈당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신경이 손상되어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말초신경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노년층 환자분들 중에는 이로 인해 작은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상처가 악화되어 큰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혈당 관리 실패는 눈에 보이지 않게 몸 곳곳을 서서히 갉아먹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생활 습관을 바꾸면 비교적 빨리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만 노년층은 같은 노력을 들여도 변화가 더디게 나타납니다. 이는 곧 더 늦기 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환자분들에게는 작은 변화조차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식단을 조금 조절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시력 저하의 속도를 늦추거나 심장질환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혈당 수치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합병증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즉, 당뇨 관리의 목표는 혈당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을 넘어 혈관과 장기를 지키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생활습관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실제로 매년 망막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은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보다 합병증 진행 속도가 훨씬 느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혈당 조절의 어려움은 단순히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층의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를 통해 합병증의 문턱을 최대한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혈당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현실입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운동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자주 하시는데 이에 대한 답은 이미 다양한 연구와 임상 경험 속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선 식단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단순히 당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충분한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단이 혈당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을 현미밥이나 보리밥으로 바꾸고 채소를 곁들여 먹는 습관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며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킵니다. 운동은 또 하나의 핵심 전략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에게 주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이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 당뇨 환자는 운동을 하지 않는 환자보다 혈당 조절이 더 안정적이며 인슐린 감수성이 약 20% 이상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은 혈압과 체중 조절에도 동시에 효과가 있어 합병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수면 관리도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하루 6시간 이하로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당뇨 발병 위험이 1.5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불면증이나 수면의 질 저하가 흔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취침 습관과 낮 시간에 적절한 햇볕 노출, 그리고 카페인 섭취 제한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깊은 잠은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혈당과 면역력까지 동시에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은 모두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은 곧 혈당 관리와 직결됩니다. 명상, 가벼운 호흡 운동, 취미 활동 등이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전략은 단기적인 효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실천은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걷는 것, 밥상에 채소 한 접시를 추가하는 것,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혈당 관리라는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당뇨 관리의 비밀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꾸준한 누적에 있습니다. 결국 혈당을 지키는 것은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소홀히 여겼던 기본적인 생활 원칙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기반이라면 생활 습관 관리야말로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건강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혈당은 비로소 안정이라는 이름의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혈당 관리를 장기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전략이 큰 역할을 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저녁 3번을 잡곡밥으로 먹겠다처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지켜냈을 때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노년층의 경우 주변의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지만 가족과 함께 하거나 친구들과 같이 실천하면 훨씬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가족이 함께 생활 습관 개선에 참여한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혈당 조절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이 식단을 같이 맞춰주고 산책을 함께 나서고 생활의 작은 습관을 같이 실천할 때 환자분들은 나 혼자가 아니다 라는 안정감을 얻으며 변화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즐거움입니다. 혈당 관리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짓눌리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여 관리가 더 힘들어집니다. 운동도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꽃을 감상하면서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조리법을 시도하면 식사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관리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비결입니다. 노년층에게는 특히 정기적인 검진과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당뇨는 수치가 조금만 변해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기적인 혈당 측정은 물론이고 망막, 신장, 신경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작은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합병증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 발견과 관리가 이루어진 환자들의 합병증 발생률은 40%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당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속성입니다. 약물,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라는 5축을 얼마나 오랫동안 균형 있게 유지하느냐가 혈당 안정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가족, 의료진, 그리고 스스로의 작은 성취가 함께 어우러질 때 가장 빛을 발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당신의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조금 더 천천히 씹고, 오늘 조금 더 걷고, 오늘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모여 결국에는 합병증 없는 건강한 내일을 약속해 줍니다.